궁금증이 풀려야 되는데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간 사마귀 사마. 본방 시청 잘하셨나요? 1, 2화에서 차수열을 불러들인 정희신의 과거사와 그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범접하기 어려운 사이코패스라는 선을 확 긋는 느낌이랄까요? 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TV 채널로 보는 드라마치고는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직접적인 거친 표현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답답하셔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첫 주보다 더 강렬했던 고현정의 표정 연기, 차수열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 드라마의 압권은 고현정의 표정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섬뜩했는데요. 그 디테일에 놀랐던 장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마 성공개에도 나왔던 장면이죠. 수열이가 서구환이 해치려던 김태성을 병원 세탁실에서 찾아내서 살리고 정희신을 찾아간 장면이죠. 모방범일지도 모르는 서구환이 어쨌든 누군가를 지금 해치려고 하잖아요. 최중호가 말했던 대로 정희신이 5명을 해쳤으니 네가 5명을 살리라던 그 말을 되뇌이며 혼신을 다해 김태성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한 명씩 살려내면 엄마 정희신이 해친 5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인가, 마음속에 있는 정희신의 끔찍한 범죄를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희신을 만나러 가서 덕분에 구해냈다고 고맙다 하며 선물로 원두 커피까지 준비해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나를 걱정했냐? 보고 싶었냐? 내가 보고 싶어서 수사팀에 나를 불러들였냐? 라며 그동안 내비치지 않은 사적인 질문을 해댑니다. 아들로서 말이죠. 그리고 최중호에게서 정희신이 자수하는 조건 중에 아들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게 해달라, 잘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 부탁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 짧은 순간 고현정의 표정, 와, 정말 압권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정이 올라와 눈물이 터질 듯한데 충분히 노출하지 않고 억누르는 모습이 얼굴의 모든 부분들이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곧 감정을 추스리는 타이밍도 없이 바로 화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자연스러운 연결이 짧은 시간이지만 몰입감을 주었죠. 서구환의 집에서 나온 정희신과 필체가 같아 보이는 편지, 그리고 정희신을 추앙하는 재단에서 발견한 0번째 비어있는 기록. 김나희는 계속해서 0번째가 의심스럽다며 정희신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서구환이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리고 정희신은 왜 서구환에게 편지를 한 것일까요?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이죠. 차수열은 또다시 불쑥 정희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지 않는 여죄가 있는지 따져 묻습니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차수열은 이 만남, 정희신과의 만남을 자신이 주도적인 관계로 못 박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최중호 없이 불쑥 정해지지 않은 저녁 시간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정희신이 이야기했었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불편하다. 라고요? 마치 기업의 회장님 시간이나 자신의 시간이나 사적인 자신만의 시간은 그 가치가 똑같다는 듯이 말이죠. 이제 차수열이 정리를 합니다. 정희신은 모방범죄 수사를 도와주려고 수사팀과 접견하기 위해 이곳으로 와 있는 것이다. 수사협조를 위해서면 언제든지 만나야 한다. 이곳에 나와서 개인적인 삶을 보장해 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 시간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차수열이 제대로 빡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안은 모방범인이 벌인 2번째 살인사건에서 바로 3번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범인은 정희신의 0번째 사건을 잘 아는 사람. 수열이가 그 모든 힌트를 찾아서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수열이의 추억을 모두 이용합니다. 책상으로 그의 아버지를 추억해야 하고 항아리에 빨간 공을 넣어 우물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우물 속의 3번째 사건. 그런데 부검 결과 첫 번째 사건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것은 곧 정희신의 0번째 사건을 연상하게 했고
차수열은 오래전 살았던 집 우물을 열게 됩니다. 왜 밤에 가서 그러냐고요? 그리곤 찾아냈죠. 정희신이 던져버린 결혼반지와 함께 말이죠. 세 번째로 정희신을 찾아갑니다. 한밤중 음악을 듣고 앉아있던 정희신에게 흥분을 감추지 않고 가서 따져 묻죠. 이제 엄마이자 살인자를 취조하는 차수열. 정희신은 수열이가 기억 못하는 그날의 사건을 조곤조곤 설명하는데 요지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 뒤 우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수열이가 흥분하면 할수록 정희신은 더욱 사이코패스의 얼굴을 하곤 살인이 어렵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 수열이를 자극합니다. 이제껏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일반적이지 않았던 말과 모습이었죠. 천진난만한 12살 아이가 있었던 일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당했죠. 그 표정은 정희신이 보여준 가장 신이 났던 얼굴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수열이가 흥분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려고 하자 살인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수열이를 부추깁니다. 이 모자가 정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모든 표현을 쏟아내는 상황이죠. 첫 화에서 차수열과 최중호를 보았을 때 그렇게 이성적이고 상황 파악이 빨랐던 정희신의 모습과는 좀 이질적인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방범죄의 현장에 갔을 때나 힌트를 던져주던 모습이 좀 더 이성적이었는데 그런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수열이가 흥분할 때 더 도발하는 것처럼 보여서 수열이에게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했죠. 일부러 도발하게 해서 얻어내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그녀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당성, 수열이를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5명도 그들에게 똑같은 대응을 해준 것이라는 것. 우물 사건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헷갈리기 시작하던데요. 이런 내용을 단 한 방에 정리한 말은 이게 내 문제인 거야? 소름 돋는 말과 표정입니다. 단연코 이번 회차의 썸뜩한 표정 연기 1위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모든 게 잔인한 사람들, 그들의 문제였죠. 그들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준 게 정희신인데 왜 내 문제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사이코패스적 살인자들의 전형이 아닌가 합니다. 대체 이렇게 차수열의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화가 되지 않고 이제 더 극적인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모자가 공감의 고리를 가지게 될지 그 점에서 이번 화는 정말 고구마 100개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은 차수열과 같이 감정이입되는 걸 느꼈어요. 정희신이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차수열의 분노와 고구마가 오늘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화 첫 장면에서 보았던 커피를 사다 주며 고맙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서구환이 아닌 또 한 사람의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물론 정희신의 추종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정희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속 뒤집어지는 차수열의 마음으로 내일 본방 사수하시고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